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주로 끌리나요? 상대의 외모나 섹시함에 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에게 끌리는 경우도 있고, 좀 씁쓸하긴 하지만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상대의 경제력에 마음이 끌리기도 하겠죠. 그리고 한 실험 결과에 의하면 물리적인 거리가 끌림의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기도 했는데요. 매력을 느끼기 위해서는 자주 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북스타에서는 자주 마주쳐야 하는 끌림의 대상 때문에 혼란을 겪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책은 바로 슈테판 치바이크의 감정의 혼란입니다. 우선 작가 슈테판 치바이크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발자크 평전, 마리 앙뜨와네트 등 누구보다 평전을 잘 쓰는 전기 작가로도 유명하고,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을 바탕으로 인간의 내면적 감정을 세밀하게 그려내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오스트리아의 소설가입니다. 제가 그에게 끌리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유려한 필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1차 세계대전 중 유럽 각지의 예술가들과 친교를 맺으며 그들을 지원하는 한편 반전평화를 주장하고 인문주의에 심취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저는 지성이 넘치는 인간적인 사람에게 끌리는 모양입니다. 또한 생의 시작은 내 뜻대로 하지 못했지만 대신 그 끝은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평소에 남편에게 우리가 원하는 때에 생을 마감하자고 동의를 구하곤 하는데 제가 좀 살벌하죠. 그 또한 아내와 함께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죠. 각설하고 이제 감정의 혼란에 집중해보죠. 어릴 때 선생님을 흠모한 경험은 한 번쯤 다 있으실 텐데요. 잘생긴 이 책의 주인공 롤란트도 젊어서 대학 교수에게서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차이가 있다면 우리의 흠모는 잠시 설레이다 그치는 짝사랑 정도의 해프닝이었다면 그의 경우는 자기도 알 수 없는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 그 시대에 해서는 안 되는 금지된 사랑을 한다는 것, 그리고 짝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책은 학자로서 은퇴를 앞둔 롤란트가 평생 숨겨왔던 이 비밀을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사실 주인공의 현재 시점인 이 부분은 좀 지루해서 좀처럼 책장에 잘 넘어가지 않았으나 뒤로 이어지는 그의 청년기 비밀 이야기부터는 남의 일기장을 몰래 훔쳐보는 듯한 스릴감과 억제할 수 없는 감정으로 가득한 인물들의 섬세한 심리 묘사로 단숨에 책을 읽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 끌리는 사람의 매력 요소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그렇다면 섬세한 감수성을 지닌 롤란트를 매혹시킨 40대 중반의 영문과 교수의 절대 매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짐작하시겠지만 무엇보다도 지적 능력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가 처음으로 교수에게 빠지게 된 그 순간의 구절을 낭독해 볼게요. 그의 강의에서 나오는 매혹적이고 강렬한 이야기에 자석처럼 이끌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까지는 불과 몇 분이면 충분했죠. 섬광과도 같은 번쩍이는 비유들로 가득한 원대한 사상들을 폭풍처럼 쏟아냈습니다. 교수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공부에는 무취이며 새털같이 많을 것만 같은 청춘의 날들을 허비했던 불량 학생 롤란트는 교수를 만나는 순간부터 사피오섹슈얼이 되어 지성세계를 향한 열망을 불태우게 되죠. 여기서 사피오섹슈얼이란 똑똑하거나 현명한 사람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사람을 뜻하는 말인데요. 사피오는 이해하다라는 뜻의 라틴어로 쉽게 말해 신조어 뇌생남, 뇌생녀에게 끌리는 사람을 의미한답니다. 저 역시 신체 중 가장 섹시한 부위는 뇌라고 생각하기에 그래서 더 소설을 읽으며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네요. 하지만 교수는 롤란트가 뇌생남인 교수에게 품는 애정 이상으로 주인공을 사랑하는데 그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주인공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주인공은 교수로 인해 혼란스러워진 감정을 추스리고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 감각이 아주 예민해집니다. 그 부분을 잠시 살펴볼까요?
모호한 추측으로 인해 정신이 피로해지는 유희만큼 젊은 청년을 뒤흔들고 자극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평소 의미 없이 떠돌던 공상이 느닷없이 뚜렷한 목표를 지니게 되면 그것을 추적하려는 새로운 사냥의 욕구로 달아오르는 법이니까요. 그때까지 둔감했던 젊은이였던 내게 그 무렵 아주 완전하고 새로운 감각이 자라났습니다. 모든 소리를 남몰래 포착해내는 예민한 고막, 불신과 날카로움으로 빛나는 사냥꾼의 엿보는 눈빛, 사방을 샅샅이 뒤지는 어둠 속을 파헤치려는 호기심 같은 건 말입니다. 교수와 롤란트 사이에는 늘 교수의 아내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데 왜 둘일 때는 괜찮았는데 삼총사가 되면 그 사이에서 갈등이 생겨나잖아요. 그녀가 이 소설에서 갈등을 만들고 재미있게 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 뜻이 무슨 뜻인지 책을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교수, 나, 교수의 아내라는 등장인물의 삼각구도와 교수의 비밀 때문인지 선생님, 나, 선생님의 아내, 선생님의 비밀을 소재로 한 나스메 소세키의 마음의 일부가 떠오르기도 한 소설이었습니다. 요즘에야 브로맨스니 호모섹슈얼이니 동성 간의 사랑도 인간의 다양성 차원에서 인정되는 시대지만 1920년대 이러한 내용을 과감히 다룬 작가의 용기에서 진정한 휴머니즘을 느끼기도 하였고 이보다 더 사랑 때문에 혼란스러운 감정을 잘 드러낸 소설이 있을까 싶어 일독을 추천드립니다. 이 책에 이어 저는 서울대 김상훈 교수님이 적극 추천하신 슈테판 치바이크의 광기와 우연의 역사를 읽는 중인데요. 역사를 바꿔놓은 12인물의 극적인 순간을 생생하게 함께하고 싶다면 이 또한 더불어 추천드릴게요.